목을 요약 정리를 해줄게. 목을 만들 때 뭘 좀 신경 쓰면서 만들어야 되는지. 나도 만들 때 보면은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축적된 내용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여기 틀렸네 여기 틀렸네 하면서 다 체크하면서 목을 만들어 나가거든. 그래서 뭐 목을 만드는 순서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워왔던 것들, 뭐 들어온 것들, 그런 것들을 주의해가면서 계속 고쳐나가면서 목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좀 알려줄게. 목을 만들 때 뭘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알려줄게. 목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접근부터 하자면은 목은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저번에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목 밑에 단면을 원기둥을 이렇게 그렸을 때 목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스케치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줘. 조금 위에서 한번 찍어볼까? 자, 이렇게 딱 찍었을 때 원기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지 스케치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봐. 그게 일단 제일 기본 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면, 원기둥이기 때문에 각도를 이렇게 다 돌렸을 때, 너무 밑으로 내렸나? 조금 올리자. 각도를 이렇게 다 돌렸을 때 원기둥이기 때문에 대칭이 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자, 반대편에 있는 이면과 이면이 대칭이 돼야 되고, 이 각도로 됐을 때 어떤 각도와 어떤 각도가 또 대칭이 되는 게 좀 엇갈리긴 하거든. 목은 엇갈리더라도 각도를 딱 돌렸을 때 다 이 반대면에 해당하는 이 면들이 대칭을 이루는 면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어야 돼. 뒤에는 뭐 일자고 다 돌렸을 때 다 대칭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약간 엇갈리더라도 대칭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 작품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원기둥을, 개념상 원기둥을 기울인 거잖아. 목이 이렇게 있는 동세가 이렇게 목이 일자에서 이렇게 기울었다 치면 원기둥을 기울인 거잖아. 원기둥을 기울인 거지. 기울인 거면은 그 원기둥이 각도마다 이렇게 돌렸을 때 통이 돌아간다 봤을 때 원통이 대칭된 형태가 되는지, 이게 제일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고, 그게 깨지면은 어색하게 보인다는 거야. 제일 구조적인 형태에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어깨는 내가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사 생활 하면서 제일 기초적인 접근을 했던 것부터 차근차근 알려줄게. 어깨는 제일 초기에 내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은 이거는 다 그런 거 아니디. 그냥 진짜 어깨를 못해서 해야 되는 사람, 그냥 좀 하는 게 일단 목적인 사람들한테만 그냥 암기식으로 알려줬던 건데 크게 유용하진 않아. 그때 시기에만 중요한 거고. 자, 뭐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최고 능선이, 최고점이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해당한다, 이걸 아예 접근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알려주는 정도야. 이 정면에서 해당하는 최고 능선이 측면에서 돌리면은 이 최고점이 쭉 올리면은 머리 뒤통수 끝에쯤에 걸리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런 그냥 암기식 정보야. 크게 막 사실적인 접근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그냥 흙을 붙인다 정도. 그러면 요 부분 흙을 붙이면서 어깨 앞에 공간과 뒤에 공간을 분리를 할 수 있겠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알려줄 게 뭐냐면은 요 최고 능선이 있으면 최고 능선에서 요 쇄골에서 최고 능선까지 갈 때는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 면이 안 꺾이고 그냥 평평한 면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보면 돼.
그러다가 이 최고 능선을 딱 찍으면은 그때부터는 면이 이렇게 돌아가요. 덩어리가 탁탁탁 꺾이면서 3번 정도 꺾이면서 바로 급격하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깨를 아예 처음에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야. 그냥 최고점은 뒤통수 쪽에 수직 내리면은 최고점 붙이는 자리가 돼야 되고, 그 최고점에서 어깨를 만드는 방식은 앞에는 평평하게 뒤에는 돌아가게. 거기서 조금 더 응용하면, 여기서 근육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근육의 흐름상 느낌을 보면 이런 거야. 이 면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있는 거를 쭉 가는 거를 뒤쪽 승모근이 차단한다는 느낌을 주면 돼. 쭉 가는 방향에서 뒤쪽 어깨 싹 와가지고 차단해버렸다 라는 느낌으로 어깨를 잡아주면 되거든. 조금 위에서 보면 그렇게 느껴질라나? 일단 그런 느낌. 그거는 뭐 그냥 만들 때 좀 그런 정보들을 생각하면서 만들면은 승모근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실적으로 접근을 더 정확하게 하면은 사실상 이 위치를 측면에서 어디에 가는지 수직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번에도 얘기했는데 요 쇄골 들어가는 부분 있지, 요 부분.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딘지를 잡아야 돼. 그래야지 요 뒷부분이 어깨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론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 자, 측면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어깨가 앞으로 푹 숙여져 나오니까 측면 딱 돌리니까 쇄골에 들어간 부분 안 보이지, 그지? 근데 위에서 보면 아마 보일 거야. 이제 모델이 이렇게 보통 시점 위에가 있으니까 이러면 들어간 부분 보이잖아, 그지? 들어간 부분 보이는 그 위치가, 자, 들어간 부분 보이는 그 위치가 수직선을 올렸을 때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가지고 이 어깨 포지션을 잡아줘야 돼. 그래야지 뒤쪽 승모근이 따라오든가 뒤로 들어가든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몸의 자세를 잡아줘서 어깨 승모근이 어디 위치에 해야 되는지를 분석해내는 방식이야. 요 들어간 위치, 요 위치를 봐가지고 어깨 위치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어깨 빼는 것까지는 이론적으로 해석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연결해서 등으로 가볼게. 등으로 갔을 때 이 어깨 견갑골에 대한 설명이지. 등으로 갔을 때 평평하게 가는 게 아니라 등을 반으로 가르면은 요 정도 위치에 면을 평평하게 잡아주면서 그 위치에서 꺾여야 돼. 그 위치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여기 날개뼈야.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거든. 해부학 자료를 한번 참고해봐리.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얘가 견갑골이 이렇게 있으면서 앞쪽까지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스케치를 하자면 쇄골이 이렇게 있으면 쇄골 밑에서부터 띠를 이루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견갑골이야. 이렇게 앞쪽까지 자기 어깨를 한번 만져. 그러면은 뒤쪽 어깨랑 앞쪽 어깨가 이게 딱딱하게 이렇게 딱딱 잡힐 거야. 걔가 견갑골이야. 뒤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어깨 갑옷이라고 보면 돼, 어떻게 보면. 그 갑옷 두께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골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면 이 뒤쪽 어깨가 이 두께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든가 같이 뒤로 가든가 해야 되는 거야. 그 회복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디. 그래서 이 두께를 그냥 막연하게 넓게 해도 안 되고 좁게 해도 안 돼. 이게 견갑골의 두께를 생각을 해야 된다. 사람 어깨 회복적으로 뼈의 두께가 있으니까. 저번에 설명했을 때 또 두께에 대한 얘기 한 개 더 했던 게 이거지. 이거 쇄골과 승모근까지 거리를 의식을 하고 좀 잡아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이 외곽을 잡고 이 외곽을 잡고 해서 따로따로 잡게 되면은 이 폭이 넓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 좁아지는 경우보다. 좁아지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건데 넓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된다. 정해져 있는 두께가 있단 말이야. 인체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덩어리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잊고 있기 때문에 라인만 본단 말이야. 그래 되면서 모든 비례가 다 깨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덩어리 개념에서 두께를 봐줘야 된다는 거 의식을 해주고, 그러고 좀 더 이제 계속해서 몸통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목에 접근을 안 하고 있어. 몸통 덩어리에 대한 접근부터 먼저 하는 거야. 덩어리가 잘 붙어줘야지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묘사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덩어리부터 먼저 접근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슴판하고 등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가슴판, 등판도 정해져 있는 통이야.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통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 견갑골이라는 통이라고, 쇄골에서 승모근까지의 통에 대한 얘기고, 몸통에 대한 얘기고, 통이거든, 통자.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기울기 관계가 있단 말이야. 11자 아니야. 약간 이렇게 한자, 팔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런 관계가 있어. 몸통의 덩어리 기울기는. 그래서 동세가 심하면은 가슴판은 수직이 되면서 등판은 더 굽게 되고, 자세가 바르게 되면은 등판은 이렇게 일자로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야. 만약에 자기 옆에 지금 사람 한 명이 친구나 뭐 가족이나 있으면은 옆에 자세 이렇게 봐봐. 굽었을 때랑 폈을 때랑 이 등판과 가슴판의 관계 기울기를 봐야 돼. 기울기 관계를. 이게 주의돼야 되는 거야. 이 통자도 맞춰줘야 되는 거고, 이 기울기 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아까 말한 원기둥에 해당하는 대칭되는 기울기가 또 같이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일단 덩어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들어가야지 큰 점수대를 안 날려먹거든. 덩어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면 10점짜리 그냥 날아가는 거야. 점수화 시켜서 자기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요사는, 나 누누이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요사는 뒷자리 숫자야. 자기 점수대가 70점대인지 80점대인지 90점대인지는 큰 덩어리 형태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점수대에서 뒷자리 숫자가 바뀌는 건 결국 묘사력이야. 그러니까 묘사 완성도 높은데 형태력이 빠가진, 형태력이 안 좋은 작품은 절대로 90점 못 올라가는 거지. 8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그어서 큰 비례가 틀렸다. 뭐 머리 궤도에 뭐 목이 좀 작고 뭐 목이 길고 뭐 이런 식으로 큰 해박적인 지식이 다 깨졌다 이러면 70점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70점대를 안 받기 위해서는 이런 덩어리 비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덩어리에 대한 접근을 먼저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덩어리를 잘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부터 알려줄게. 이쪽은 일부러 조금 그냥 완성에 가깝게 만져 놓은 거고, 이쪽은 조금 극단적으로 내가 한 근육을 없앴어. 여기 이거는 일부러 없앴거든. 이게 왜 없앴냐면 중요한 요소로 일단 뭘 인식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렇게 없앤 거야.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목의 두께를 결정짓게 되는 근육이 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근육 하나를 없앤 거거든. 이렇게 안쪽에 원래 근육이 이렇게 쑥 관통하는 게 있어. 그 관통하는 게 있는데 그거 일단 무시하고 봤을 때 일단 이게 잘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이쪽 해당하는 내용만 일단 먼저 보자. 그러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 일단 해부학적으로 근육은 다 잘 알 거야. 이제는 흉쇄요돌근은 뒤쪽 유양돌기에서 나와서 마스크에 먼지가 오히려 끼치네. 자, 유양돌기에서 흉쇄요돌근이 빠져나와가지고 앞쪽으로 하나가 흘러가고 옆쪽으로 하나가 빠지는 게 있지. 2차선이지. 이게 Y자로 싹 빠지지. 그지? 그 빠지는 거에서 요 빠지는 얘가 목의 정면에서 두께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경우는 이 근육의 발달이 달라서 그런 거야. 이것도 내가 많이 만들어 보면서 이해를 그냥 스스로 해본 거거든. 정확하게 인체는 어떻다라고 내가 답을 내린 뭘 보진 않았어. 근데 내 경험상 이 근육이 두께를 만드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그러고 이쪽 부분 좀 다르게 만들었는데, 아까 내가 여기 근육 하나 뺀 거 있다 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근육이 가면은 이렇게 승모근이 오고 하면은 요 안쪽에 여기 근육이 가는 얘가 있는데, 걔가 목의 외곽을 결정짓는 요 케이스가 또 경우의 수가 또 하나가 있어. 두 가지 경우거든. 목의 두께를 결정짓는 근육의 양이 어디인지에 대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 앞에 부분이 목의 두께를 결정짓는 건지 관찰을 해보고, 아니면 모델이 뒤쪽인 모델의 두께를 결정짓는 건지, 자, 모델 뒤쪽 요쪽 부분이 결정짓는 건지, 요 앞쪽이 결정짓는 건지, 그 결정짓는 거에 따라서 요 윤곽이 달라진단 말이야. 목에 가지고 있는 느낌이 달라져. 그래서 대부분 여기 앞에가 발달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만들어 본 케이스 중에서 대부분 남자야.
남자들이 이쪽 경우가 요쪽 근육이 발달이 되면서 이게 두툼하게 여기 앞에 중세요들근이 두꺼하게 잡히거든. 자세가 좀 바른 사람들, 좀 몸이 건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 마른 사람들 말고 좀 두툼하게 건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면 이쪽 부분이 도톰해지면서 목의 외곽을 결정짓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여자들은 이쪽 뒤쪽 근육이 발달이 되고 앞에가 좀 왜소해지면서 여기가 정면 외곽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하나를 없애서 파악을 한 거야. 일단은 최소한의 정보로 어떤 구조라는 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를 없앴어. 그럼 구조적으로 이제 봐봐. 중요한 거 외곽에 대한 정보거든. 근육이 가지고 있는 외곽에 대한 정보, 그지? 목의 근육이 가지고 있는 외곽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깨 봐봐. 어깨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7번 경추, 경추뼈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거기서 위로 봤을 때 승모근이 반이 쫙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등판으로 이렇게 크게 가거든. 넓게 가. 승모근 되게 등판이 넓게 가는 근육이거든. 그래서 이 승모근이 이제 아까 말한 견갑골 끝쪽으로 이렇게 쭉 붙어지게 돼 있어. 이러면서 사라진다고 보면 돼. 얇아진다고 보면 돼. 견갑골 끝쪽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어깨 앞쪽으로 싹 돌아와서 견갑골 위쪽에서 또 사라진다고 보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님들 어깨 한 번씩 어깨 주물러 져봤잖아. 그래 봤을 때 이 두께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두께감. 모르겠으면 한번 주물러 봐. 그럼 느껴져. 이 두께감이 자기 작품에 느껴지는지. 그걸 좀 해석을 하면서 접근을 해주고. 그랬을 때 정면에서 목의 외곽 봐봐. 목의 외곽이 여기서 빛을 받아서 외곽을 한번 만들면서 뒤쪽 어깨가 이렇게 쑥 빠져나와서 교차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자, 목의 느낌에서 어깨의 느낌이 이렇게 교차돼서 나온다는 느낌. 이해하겠나? 목의 덩어리에서 어깨가 이렇게 교차된다는 느낌.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빠져나온다는 느낌. 이 느낌으로. 그림자가 뒤쪽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렇게 뒤쪽에서 빠져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목이 있으면은 여기 얘가 어깨라고 보고 이렇게 뒤쪽에서 빠져나온다는 느낌으로. 이 덩어리 구조가 돼야 돼. 이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 일단 어깨 구조이고. 그리고 이제 쇄골에 대한 이해인데, 쇄골에 대한 정보들을 또 여러 가지 얘기해 줄게. 일단 쇄골은 표현을 했을 때, 자, 윗면 45도면 옆면 이렇게 해서 면이 덩어리감이 있게끔 표현이 돼야 된다. 그냥 밋밋하게 되지 말고 윗면 45도면 뭐 옆면 이렇게 해서 덩어리 돌아가는 거 해주고. 그리고 많은 경우가 앞에는 뭐 좀 쇄골이 이쁜 사람들은 좀 요 앞에 돌기가 돌출된 사람들도 꽤 있고, 근데 대부분 좀 묻혀있는 경우가 많지. 쇄골 안 보이는 사람도 많으니까. 묻혀있는데 대부분 많이 보이는 경우는 여기는 웬만하면 다 쇄골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요 뒤에 꺾이는 부분, 요 부분은 돌출 부위야. 쇄골의 돌출 부위. 그래서 이쪽도 그림자가 여기는 나오지. 앞에는 좀 밋밋하다가도. 그지? 그래서 쇄골이, 나는 이제 애들한테 얘기할 때 쉽게 이게 쇄골이라고 얘기하거든? 이렇게 꺾는 거. 위에서 본 거야. 이렇게 된 거. 이걸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꺾여 있다라고 본 거야. 어디냐면, 이 앞에 마디, 중간 마디, 끝 마디를 봤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애들한테 이해시키는데, 또 다르게는 라운드. 요 끝마디에서 끝마디까지 딱 잘랐을 때 라운드 티 입었다 보고, 라운드에서 끝에 하나 딱 꺾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깨는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거야. 위아래로 이렇게 휘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앞에서는 일자로 가주면서 위에서 봤을 때 라운드가 돼야 돼. Z축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뒤쪽으로 라운드 해주면서 어깨 앞쪽으로 쭉 빠져나오는 거. 견갑골 때문에 쭉 빠져나오는 거. 그걸 잠깐. 자, 쇄골 이해를 위해서 조금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했는데, 자, 들어가는, 이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감춰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앞부분은 쇄골이 약간 요
근육이랑 같이 묻어서 사라지게 돼. 잘 안 드러나고. 어깨 끝부분도 어깨 견갑골이랑 요 어깨 근육 이렇게 있거든. 어깨 근육이 붙고 요 위에 승모근도 이렇게 붙고 해서 이 끝부분도 돌출이 잘 안 돼. 근데 좀 전에 말했듯이 요 중간마디에서 꺾이는 부분은 돌출 부위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좀 마른 사람들이 경우면은 샤워하면서 한번 봐봐봐. 이 부분은 돌출돼 있어. 대부분 다 돌출돼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중요한 거 이제 또 한 가지는 새거를 만들었는데 분명히 모델에서는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바다 뭔가 여기 시커먼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새걸이 뚜렷하게 딱 라인이 보이는데 내 작품에서는 왜 이게 계속 티미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깊이감 때문에 공간감 반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요 뒷부분과 쇄골 사이에 요 여백 공간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얘가 잘 되려면 아까 제일 처음 말한 이 어깨에 들어간 부분부터 덩어리에서 잘 접근을 해줘야 된다. 덩어리에서 틀려버리면 묘사를 했을 때 이런 공간을 절대 못 빼는 거야. 그래서 들어간 부분 어깨를 잘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했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원기둥을 만들어줘야 돼, 목을. 원기둥을 만들어줘서 요 근육 방향이 요 앞에보다 확연하게 뒤로 가 있어야지 이 골짜기 물고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일부러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델링 할 때 이 반측면에서 요 공간이 나오는지를 보고 내 거를 고치거든. 그러면서 요 앞에 있는 면, 첫 번째 꺾이는 요 면에서 두 번째 꺾이는 면까지 어디 부분까지, 자, 중심에서 요 두 번째 꺾이는 면까지 어디까지 갔을 때부터 꺾여서 요 공간이 만들어지는지 이 외곽을 관찰한단 말이야. 이해하려나 모르겠다. 이 반측면에서 요 덩어리감이 요 활처럼 이렇게 휘는 이 덩어리감을 요 반측면에서 느껴서 이렇게 파주는 거야. 이렇게 파주거나 이렇게 파주거나 여기도 싹둑 잘라서 요까지 밖에 안 꺾인다라는 걸 이렇게 잡아주거든. 깊이감을. 그래 잡아주고 요 반대쪽도 설명이 좀 마찬가지지, 그지? 들어가는 공간감이 있어야 돼.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고 얼만큼 들어가는지 들어가서 어깨가 빠져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질문 하나가 들어왔던 게 목 근육은 쇄골 어디에 끝나는지 뭐 연결되는 부분 어딘지 알려달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봐봐. 쇄골 여기서 끝나면 쇄골 앞쪽으로 근육이 빠져나와서 끝나고 흉쇄호들근, 그리고 쇄골 뒤편으로 이렇게 근육을 그리자면 이런 느낌으로 쇄골 뒤편으로 가면서 끝나. 그리고 쇄골이 꺾이는 게 처음 구조 면으로 세 단계를 따지자면 구조를 이렇게 끊어볼게. 일자인 구간, 꺾이는 구간, 다시 일자가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어. 그럼 마지막 다시 만들어진 일자인 구간에서 뒤쪽 승모근이 여기서 끝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끝나.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자료를 한번 봐봐봐. 애니메이션이나 해부학 자료,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아마 이런 구조로 해석이 돼 있다는 걸 알 거거든. 그걸 같이 보면서 한번 봐봐. 그래 주고, 자, 그러면은 또, 그래서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내용은 다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근육에 대한 이제 더 디테일한 설명들을 자기 거에서 만들어낼 때, 이제 이 구조를 해부학적인 걸 알았어. 아는데, 그 다음 딱 실수한 게 뭐냐면, 이 근육을 아니까 붙여서 한단 말이야. 이 근육을 표현하기 위해서. 붙여서 표현하다 보면, 측면에서 이 목의 외곽이 바뀌게 돼. 분명히 측면에서 이 사람은 일자로 그냥 쭉 뻗어 있는 사람일 경우가 있는데, 이 근육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을 붙인단 말이야. 그러면 외곽이 일자가 아니라 갑자기 일자에서 툭 꺾이게 된단 말이야. 목 근육 때문에. 근데 무조건 측면에서 일자로 만들어 주면서도 목의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목 근육이 있고 요 목 근육이 있어. 이 목 근육 두 개가 있으면은
이 목근육 두 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이지. 요 중간 요 부분을 조금 넣어. 그리고 요 삼각형 되는 요 부분을 좀 넣어서 얘가 튀어나오게 하는 거야. 원기둥이라는 기본 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가 배운 이 근육을 표현하려고 붙이지 말고 넣는 거야. 자, 좀 강조해 볼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그림자가 지면서 얘가 상대적으로 올라와 보이게 만들어야지 외곽 규칙을 자기가 지키면서 만들 수가 있어. 제일 기본적으로 이런 양에 대한 얘기를, 목 근육에 대한 양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좀 더 목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고급 과정이지. 자, 반측면에서 이제 이 근육에 대한 양을 찾는 거야. 작은 양이야. 그래서 점점 큰 양에서부터 작은 양으로 지금 내용이 점점 작아지고 있거든. 디테일해지고 있거든. 그래서 잘 보면은 이제 이 근육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반측면에 대한 느낌을 봐야 돼. 반측면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근육이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쏙 내려오면은 이 근육 뒤쪽에서 교차하면서 어깨가 뒤쪽 형태 유돌근이 빠져나간다는 요 그림자 느낌이 있어야 돼. 요 외곽의 느낌. 지금 내가 딱 손으로 가렸는데 이 외곽의 느낌이 모델에서 느껴질 거란 말이야. 이 부분. 이 부분의 외곽 느낌이 이렇게 C자 형태를 따면서 이 부분 들어가고 이 부분 튀어나온다라는 이런 외곽이 느껴질 거야. 반측면에서 살짝 빠져나오는데 이걸 찾아줘야 된다. 그리고 미세하게 잘 보면은 얘가 좀 통통하게 이게 볼륨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라인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냥 일자로 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둥글게 쑥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두 부분에 대한 양을 찾아줘야 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많이 실수하는 거. 이거 좀 답답할 만큼 실수 많이 하는 경우인데, 턱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목 근육이 바로 교차가 돼야 되거든. 턱선과 목 근육의 라인에서 이 양감이 가지고 있는 이 라인에서 그냥 턱선하고 이 목 근육하고 맞닿아야 돼. 근데 요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공간을 둔단 말이야. 많은 학생들이 턱선하고 목하고 공간을 두면서 얼굴 저 앞에까지 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본인의 턱을 한번 만져봐. 이 부분을 만져보면은 손 들어갈 공간이 없단 말이야. 그냥 딱딱하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 그냥 턱 끝나자마자 바로 목 근육 그냥 바로 연결되게 돼 있거든. 자기 몸을 만져보면, 자기 얼굴을 만져보면 턱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턱뼈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목 근육 겹쳐서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여기 공간을 두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야.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좀 전에 놓쳤던 부분, 큰 부분 중에 하나, 원기둥 얘기하면서 좀 더 연결해서 얘기했어야 될 부분인데, 이 뒤쪽 C자 라인이 잘 나와야 되는 거야. 중세가 돌근 요 면이 있으면 요 스케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자, 중세가 돌근 스케치를 먼저 해줘서 이 면을 찾아주고, 승모근도 요 스케치를 해서 이 면을 찾아줘. 그래서 구조적으로 자기가 목을 접근할 때 이 근육을 두 개를 먼저 만들어줘.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요 정도의 여백에 스케치해서 선을 그어주고, 중심에서 요 정도의 여백을 두고 승모근을 그어주고, 그러면 이 흉쇄어돌근과 승모근 사이는 파버려. 일단 이렇게 파버려. 그래서 마른 사람일 경우는 진짜 이렇게 완전 바짝 말란 사람들은 여기 쑥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대부분 뭐 좀 살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근육은 살이 안 찌는 거야. 왜냐면 구조상 이 근육과 이 근육 사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근육이 발달을 하더라도 이 근육보다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반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흉쇄어돌근에서 승모근 가운데까지는 그냥 싹 뚝 잘라야 되는 거야. 이쪽 라인 한 거고 이렇게
이거를 사람 밑에서 보게 되면 완전 쑥 들어가 있거든? 싹둑 잘라서 모면을 그냥 일자로 이어줘야 된다는 느낌이야. 이 면을 먼저 찾고 이 면을 먼저 찾고 나면은 요 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돌렸을 때 요 C자 라인을 잘 봐리. 자, 귀 뒤까지 봤을 때 요 C자 라인. 자, 나보지? 이렇게. 요 C자 외곽 라인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외곽 보면서 이렇게 싹 따듬어야 돼. 그리고 목의 C자 라인 나오면서 동시에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대칭되는 길기를 찾아주면서 요 목 두께를 봐야 되는 거야. 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대칭되는 게 맞는지 원기둥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C자 라인이 잘 나왔으면 반대 C자 라인으로 승모근이 빠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갔다가 볼륨이 있으면서 또 나왔다가. 이게 중요한 큰 흐름이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 반측면에서 딱 이렇게 C자 라인. 이 공간 잘 봐줘야 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다시 시작 처음 지점으로 돌아와서 좀 더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근육 두 개가 이 근육이 있고 요 근육이 있다 했지. 얘 근육이 있기 때문에 목은 이것도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얘기하는 건데 목은 11자보다 목의 외곽 라인이 요 외곽 라인이 11자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 거야. 이 근육이 그리고 요 밖에 나와야지는 이 두 근육이 바깥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목이 11자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외곽 라인이 정면에서 봤을 때 11자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외곽 라인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만들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 만들어졌다 치면은 고쳐야 돼. 만약에 진짜 모델이 그런 경우면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답이긴 하거든. 근데 이론적인 거야. 일자보다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 요 외곽 라인이 바깥으로 펼쳐져야 돼. 그러면은 아마 이제 목에 대한 주의해야 될 점들하고 이론적인 것들하고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나 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렵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 뭐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 돼. 알지? 사진 찍어서 보여줘서 그러면 내가 그 부분 보고 내가 이 부분 말 안 했구나 하는 놓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여줘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시간이 길지만은 이 내용들이 좀 다 필요해. 목을 만들 때 난 이걸 다 생각하면서 만들거든.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은 목을 만들 때 이걸 다 신경을 써봐봐. 그래 해야지 좀 자연스러운 목이 나오게 돼. 뒷부분 요거 얘기 안 했네. 칠경추에서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칠경추에서 목은 딱 갈리는데 피부가 올라가게 되면 약간 면의 구조가 이렇게 짜진다는 거. 칠경추 최고점과 면이 펼쳐지는 거니까 가죽이 펼쳐지는 거니까 약간 요런 면을 끼면서 넓게 그냥 빠져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 뒤쪽 승모근 보면서 면이 한번 꺾였다가 어깨로 가는 거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꺾이는 거. 이런 등판의 구조. 여기 일자로 밋밋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승모근 견갑골 사이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일자가 있고 거기서 꺾이는 거야. 자, 여기서 일자가 이렇게 일자가 있고 꺾이게.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해부학적인 접근을 조금만 더 다른 얘기를 하면은 견갑골에 대한 혹시나 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자, 견갑골에 대한 얘기하면 이 어깨가 같이 움직이는 거야. 자, 내 어깨를 보면은 이게 요 통이 여기서 여기까지 통이 앞으로 간 거랑 뒤로 간 거랑 어느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거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어깨가 움직이는 거잖아. 요 중심축을 두고 어깨가 바깥으로 바뀌는 거야. 자세는.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등 근육하고 가슴 근육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또 목 동세를 얘기할 때도 여기서 이런 목을 만들 때도 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야. 쇄골은 변화가 없지. 목 근육만 변하는 거지.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쇄골이 변화가 있다는 거야. 이런 이해를 해야 된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크게 중요한 것들은 다 얘기한 것 같거든. 앞서 말했듯이 나는 만들면서 계속 여기 틀렸다 하면 틀린 내용들을 생각해내서 순서가 없어서 이게 다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또 까먹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알려주는 것까지만 한번 잘 만들어봐. 그것만 해도 충분할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큰 양이지. 양이 잘 맞아야지 그 다음에 묘사가 들어가야 될 게 더 어울리게 되는 거니까 큰 양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털골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라 보인 대로 만들면 되니까 내가 딱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라서. 어깨 끝부분하고 가슴판 근육하고 가슴판은 중심에서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지. 그냥 약간 앞에 볼륨이 이렇게 볼록하게 있다는 거 그거는 뭐 가슴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여기까지 끝.